네, 건강매거진 일부 이번 순서는요. 질병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일부에서 이야기 나눌 볼 주제가요.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임플란트 치료는 이 치과 치료 중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대중화된 치료긴 하지만 또 최고 난도에 속하는 치과 치료 중에서 아주 고난도에 속하는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정확한 진단 아래 시술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요. 자, 시술 전에 어떤 점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할지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국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국입니다. 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대들보, 집에 대들보가 네네. 흔들리면 집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네네. 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잇몸이 부실하면 치아도 건강할 수가 없죠. 네. 100세 시대에 아무래도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잇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치아와 잇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잇몸 위에 쪽에 3mm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칫솔질을 했을 때 정확하게 닦기가 힘들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은 6개월에 한 번 잇몸 안쪽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권유하는 거고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치석이 100% 없다라는 가정이 되면 그때 잇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보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화면 보시게 되면 이러한 보조 기구 중에 하나인데 3MHz 이하의 초음파를 입안에 주기적으로 조사하게 된다면 잇몸 혈액순환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잇몸이 건강해지고 염증으로부터 강해질 수가 있고 또 잇몸뼈가 녹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든 자연치아든 오래 쓸 수가 있거든요. 정리해드리면 잇몸 안쪽에 보이지 않는 치석 6개월에 한 번 깨끗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런 깨끗한 상태에서 이러한 종류의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아마 100세 시대에 자연치아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 건강만 생각했지 또 잇몸 건강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는 네네. 많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잇몸 네. 건강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취하는 어떤 행동들 있잖아요. 네네, 습관 같은 맞습니다. 거. 그런 것들도 그 네. 잇몸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많죠. 보니까요. 예. 네네. 스트레스가 많으면 맨 먼저 할 수 있는 동작이 이갈이, 득득 이를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밤에만 가는 걸로 아시는데 사실은 낮에도 이갈이를 하는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갈이는 꼭 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낮에도 있을 수 있다. 단 이를 갈기 때문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옆에서 알려줄 수도 있고 본인이 알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악물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꽉 무는 거에 대해서 치과에서 진단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도 진료 중에서 이 악물기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선생님 이 꽉 무는 증상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그러면 다른 치과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고 본인은 지금 몇십 년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고 그리고 반드시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왜 나를 문다고 하느냐. 근데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는 선생님 제가 유심히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니까 생활 속에서 꽉 무는 동작이 많이 있었어요. 이만큼 사실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치아의 위쪽만 보이고 아랫니가 거의 두 분 다 안 보이죠. 안으로 들어가 있나요? 네네. 예. 이분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고 어. 처음에는 아랫니가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갈이나 이악물기 이런 비정상적인 악습관이 있게 되면 많은 힘이 가해지고 특징적으로 아래 치아는 계속 마모가 돼서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짧아지고 위에니는 길이가 다 있지만 사실은 두께가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윗니는 다 보이고 갈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 두께가 갈려 있기 때문에 적은 충격에도 치아가 부러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문제가 뭐냐면 방송 보시면서 한번 귓구멍 1cm 앞에 양쪽 손을 대시고 천천히 벌려보시면 네.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악관절, 턱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위치 변화가 생기겠죠. 무슨 얘기냐? 치아가 처음에 이 높이에 있을 때 여기에 있었지만 좀 전에 화면에 보신 것처럼 낮아지면 이 턱관절이 약간 밀려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갈이나 이 악물기가 치아 모양을 해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턱관절의 위치 변화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갈이와 이 악물기에 의해서 치아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빨리 턱관절 장애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 때문에 네네. 치아는 물론이고 이제 턱관절 장애까지 올 수 있다는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네.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턱관절 장애가 있나 좀 네네.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통 입을 벌리고 담을 때 이 손을 대서 끄덕끄덕 아니면 사각사각 이런 소리가 나거나 옆 사람이 들을 정도로 탁탁 소리가 나는 경우라면 의심해야 되고요. 네네. 벌리거나 담을 때 통증이 있으면 급성 증상으로 보셔야 되고 또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심해야 되고 거울 앞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반듯한 얼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고 벌어져야 되는데 네네. 사선으로 벌어지는 경우에는 어. 턱관절 초기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러한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많이 아프지 않고 또 바쁘다 보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증상이 오지만 컨디션이 좋아지면 잠복 상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잠복기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런 만성 증상으로 발전이 되는데 네네. 이런 만성 증상이 오게 되면 턱관절 증상 외에도 만성 두통이 있거나 또 치료를 열심히 하지만 낫지 않는 어떤 비염, 이명증, 그리고 잘 주무시고 숙면을 취했다 생각되는데 이 목 주변이 항시 경직되시는 분들,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턱관절 부위의 근육이 땅땅 뭉치게 되면 여러분들 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 척추 맨 위에 1, 2번 경추가 제일 중요한데 이 경추와 턱관절은 한 뼘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 이 부위에 많은 근육이 있고 12개 중요한 뇌신경 중에 9개 신경이 이 근처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가 뭉쳐서 당기고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그 주변에 영향받는 신경이 눈 쪽이면 눈이 안 좋은 거고 코 쪽이면 이비인후과 질환이 생길 수 있고 근육 쪽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갈이 이 악물기를 방치하게 되면 턱관절 초기 증상이 오고 네. 이러한 급성 증상이 또 바쁘다는 미명하에 넘기시게 되면 만성 증상까지 왔을 때는 사실은 이게 정말 내과 질환인지 이비인후과 질환인지 치과에서 턱관절을 치료해야 되는 건지 네네. 굉장히 의사들도 혼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은 협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서 고치지 못하는 지속된 어떤 통증 아니면은 목 주변이 항시 경직돼 있거나 하면 한 번쯤 턱관절 진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요? 두통도 좀 자주 있고 목 주변이 항상 좀 묵직하고 그런데 그러세요? 예. 그게 혹시라도 턱관절 장애일 수도 있진 않을까 한번 점검을 좀 혹시 해봐야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네네네. 급성 증상은 전혀 없으시고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척추 해당 쪽으로 과에서 가야 한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턱관절 장애가 있을 때 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뭐 치료가 잘 안 되는 두통이나 뭐 여러 가지 이명이나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턱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치료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턱관절 맞습니다. 장애가 있을 때 어떤 네. 방법으로 이걸 치료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어느 이쪽이든 이쪽이든 턱관절이 안 좋으면 요 부위가 근육이 뭉쳐서 이 척추가 당겨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눈이든 어느 부위가 안 좋은데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화면 보시게 되면 80세의 남자분이시고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복 받으신 분이죠. 왜? 이 옆에 당뇨, 혈압 아무것도 안 써 있죠. 네, 80세까지 굉장히 건강 관리는 잘 하셨지만 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위치아는 많이 보이고 낮아졌다는 걸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사실 당뇨, 혈압 이런 증상은 없었지만 6개월 전부터 입안이 건조하기 시작했고 발음을 할 때 어줍은 소리가 나고 혀 짧은 소리가 나니까 친구분들이 야, 너 요새 자꾸 발음이 안 돼. 너 틀림없이 그러다 치매 걸린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충격을 받고 예. 6개월 동안 여러 곳에 병원에 갔는데 검사하는데도 다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 사실은 6개월 만에 제가 오셨을 때 이 턱관절하고 치아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어금니 쪽이 지금 이만큼 낮아진 게 3.5mm가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분한테 3.5mm를 올려서 테스트를 했더니 이 근육 힘도 굉장히 좋아지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앞니가 다 떠 있죠. 왜? 그러네요. 양쪽 치아를 일단 시범적으로 3.5mm를 맞춰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뒤쪽을요? 예. 예. 근데 이분은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분들 아마 이렇게 해드렸으면 야, 이 앞니 옛날에는 위에만 보여도 덮였는데 이거 얼마나 보기 싫냐고 뭐라고 하셨을 텐데 이분은 오히려 3일째부터 입안 건조증이 없어지고 발음을 할 때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놀리지 않게 돼서 상당히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3주간의 어떤 실험 기간을 통해서 이 높이가 맞았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 맨 끝에 사진 보시면 치아를 이제 앞니까지 다 이쁘게 한 거죠. 박서진 아나운서님, 네네. 요 치아하고 동일인 같으세요? 다른 사람 같으세요? 이거는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가 조금 힘들어 힘들죠. 보이는데요. 예. 이분께서는 사실 이 치료를 받고 나서 사실은 한 20년 이상 젊어지셔서 60대 친구분들이 생긴 듯한 그래서 심미적인 걸 좋아했는데 사실은 저는 더 의미를 둔 게 이 구강 건조증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아마 건강한 몸으로 계속 사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분은 더 이상 이제 친구분들한테 발음할 때 놀림당하지도 않고 침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마 전신질환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지 않을까. 그런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턱관절 장애가 있을 때 보철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라는 소개해 주셨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턱관절 장애 이야기 잠시 나눠봤고요. 턱관절 장애와 함께 또 치아 상실도 우리 인문 건강을 해치는 아주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치아를 상실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임플란트 치료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네. 계시고 치료를 네. 이제 받고 계신데요. 여전히 치료 기간, 네. 뭐 통증 여러 네, 가지 맞습니다. 요인들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플란트 하면은 내 몸에 이 쇠를 박는데 이거 얼마나 아플까? 네. 나 치과에서 스케일링만 해도 막 긴장되는데. 소름 끼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치과 의사인 저희들도 너무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저 자신도 스케일링하러 올라갈 때 사실 긴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긴장을 너무 하면 당연히 근육통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주무시는 동안 수면 임플란트나 수면 치료를 심한 경우에는 해서 긴장만 완화시키면 치과 치료는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앞서서 말씀드린 이 턱관절이 안정되려면 치아 높이가 급속하게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가 빠져 있으면 빠진 대로 쏠리거든요, 치아는. 만약에 아랫니가 빠졌으면 윗니가 내려오고 너무 신기해요. 예. 윗니가 빠졌으면 아랫니가 올라가서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딱딱 씹는 게 아니고 비틀거든요. 이 비트는 동작에서 쓰러지거나 변화가 생긴 치아 때문에 이 턱관절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만약에 빠져 있다면 턱 관절을 안정시켜서 전신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6개월 안에는 임플란트를 완성해서 최대한 모양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겁나시더라도 용기를 내서 수면 네. 치료하시면 좋고, 이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7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입니다. 이쪽 상황 보시게 되면 잇몸이 상당히 얇죠. 좌측하고 우측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러네요. 우측이 상대적으로 얇고, 이분은 사실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한 결과 우측 부위가 너무 얇아서 못 심는다 몇 군데에서는 판정받고, 또 몇 군데에서는 심을 수는 있지만 잇몸을 절개하고 복잡한 뼈 이식을 하고 최소 8개월 이상 지나서 심어야 된다는 설명을 들으신 분인데, 네. 이분께서는 이제 고민이 이 틀니를 빼게 되면 식사를 못 하는데 그런 복잡한 수술을 하면 2달 이상 틀니를 못 끼는 것 때문에 찾아오셨고,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5개의 핀이 박혀 있거든요. 네. 이 5개의 핀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 치과 의사들이 사실은 잇몸을 많이 절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 찾아오신 분한테 좀 더 잘 수술을 해드리려고 가장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잇몸을 벌리고 수술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턱뼈가 네모 반듯한 게 아니고 약간의 이런 웨이브도 있고 S자도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위에서 가운데다 생각했지만 뼈 안에서는 이게 기울어진 경우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진처럼 특수 핀을 꽂고 CT를 찍게 되면 핀의 방향이 정말 좋은 쪽도 있지만 밖으로 나간 쪽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핀을 통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맨 끝에 사진 보시게 되면 꿰맨 자국이 없죠. 그러네요. 수술은 끝난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치과 의사들 세미나 할 때도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원장님 그거 혹시 한 달 지난 사진 아닌가요? 예. 근데 일단 꿰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편안하시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부위가 이분이 4개월 뒤에 다 완성하시고 1년째 검사 받을 때, 6개월째 오셨을 때는 사실 별 말씀 안 하셨는데 1년째 오셨을 때는 이 혈압약을 하루에 한 알씩 드셨었는데 높이를 잘 맞춰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틀니일 때는 약간의 쿠션이 있어서 정확한 높이가 아닌데 임플란트 5개를 해드리고 딱딱 이게 변하지 않는 높이가 되다 보니까 이 혈압도 좋아져서 요새는 반알씩만 드시는, 그래서 저희가 뭐 치과에서 혈압을 고친다 이거는 아니지만 턱 관절을 통해서 중심을 잘 잡아드리면 이 척추가 편안해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러한 혈압에 있어서도 약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역시 이제 치아 건강에 전신 건강에 네네. 미치는 영향이 정말 있다는 걸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틀니 착용하시는 분들도 틀니가 워낙에 불편하다 보니까 네. 임플란트로 바꿀까 하시는데, 이 바꾸는 과정에서 틀니를 착용하지 못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안 하려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 혹시 아시는 거 보니까 네네. 틀니 끼고 계신 건 아니죠? 주변에 네네. 상담 전화 많이 받다 보니까요. 예. 그러시구나. 실제적으로 지금 좋은 질문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례자분처럼 당뇨와 지금 고혈압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당뇨 때문에 약도 드셔야 되지만 이 당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수술을 하고 최소 뼈 이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2달 가까이 틀니를 못 끼게 되면 이분은 사실 당뇨 문제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틀니의 고질적인 문제상 위에서 많은 힘을 주다 보니까 폭도 줄고 길이도 줄어들어서 뼈 이식이 많이 되지 않고는 임플란트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75세 당뇨 고혈압 이분께서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는 이 틀니를 갖다가 과연 바로 수술 후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리고 이분은
두 개의 임플란트만 원하셨습니다. 이유는 75세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분들한테 혜택 드리는 두 개로 좀 저렴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분은 요 처음 사진 보시게 되면 치아가 하나밖에 없으시죠. 네. 그래서 부분 틀니가 끼우뚱끼우뚱하니까 반대쪽에 두 개만 심으려고 오셨던 분이고, 저는 이분한테 100세 시대인데 최소 25년 이상 편하게 쓰시려면은 임플란트 13개 하시죠 하고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이 기겁하시면서 제가 사실 저희 옆집 사람, 지방에서 오셨던 분인데 옆집 사람이 5개 임플란트 심고 너무 이게 불편해서 2주간 밖에도 못 나와서 얼굴도 못 본 거 자기가 분명히 봤는데 자기가 13개나 심으면은 어떻게 이거를 움직이겠느냐. 그래서 이분한테 그러면 위에 불편한 두 개 목적하신 거는 하시고 이참에 한쪽이라도 틀니를 안 하시면 그만큼 턱관절도 안정되고 좋을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시죠. 해서 결국에 주무시는 동안 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위에 핀 두 개 꽂혀 있고 아래쪽에 임플란트 두 개 들어갔는데 상처가 없어서 틀니를 바로 끼고, 네.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핀 꽂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사실 보시면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이분께서도 굉장히 놀라셨던 게 이거 대부분 수술 못 한다고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사실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턱관절을 안정시키는 보철물의 상태를 만들고 좋아하셨고, 근데 이분 재밌는 사연이 6개월마다 검사 오시면 꼭 한마디씩 하고 가세요. 네. 원장님 그때 이왕 설득할 거 13개 설득해서 나 틀니 다 빼게 해주지.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예. 그러시면 지금이라도 수술하시죠 하면은 한마디 또 하세요. 지금 편하니까 좀 불편하면 그때 위에 5개 더 심을게요. 네. 그래서 이런 높이를 맞춰드리고 나서 젊어지시고 건강해지시고, 이분도 사실은 혈압약 용량을 갖다가 반할로 줄인 아주 좋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임플란트 심는 것만 따지지 마시고 이 턱관절을 안정시킬 수 있는 보철 높이를 찾아주는 그런 병원을 만나신다면 음식도 잘 드셔서 좋지만 이 전신 건강도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기에 설명드렸고, 네, 네. 근처에 잘 상의하셔서 틀니를 꼭 못 낄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이런 어떤 특수핀을 이용하든 내비게이션을 해서 바로 뭔가 틀니를 장착할 수 있는지 이런 상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많이 알고 있어야지 가서 상담을 받으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맞습니다. 건강유연과정 계속 보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례 하나 좋은 거 소개해 주셨는데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전화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임플란트와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많이 걸려오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6세고요. 네. 밑에 어금니 두 번째가 아파서 빼고 그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는데, 네네. 그런데 뿌리를 빼는데 이를 빼는데 밑에 조금 뿌리가 남아가 안 빠져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 그거 뿌리는 안 빼고 옆에다가 심는다는데 괜찮은지요? 어금니 쪽에서요. 예, 조금 남았어요. 예, 안 예, 빠져가지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임플란트를 심는 데 있어서 이 6번째 치아와 7번째 앞에서 쉬었을 때 끝에서 보면은 사랑니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맨 끝에와 끝에서 두 번째 치아는 이 뿌리가 3가닥이나 4가닥이거든요. 그래서 이 폭이 충분하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4가닥이나 3가닥 뿌리 중에 가장 좋은 쪽 뿌리를 타고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뿌리 끝에가 염증 반응만 없다면 꼭 안 뽑아도 됩니다. 근데 예. 만약에 이 폭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렵더라도 반드시 그거를 뽑아내고 중앙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상에서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의 그 치아 보폭이 여유가 있다면, 뿌리 남아있는 뿌리에 염증이 없고 보폭에 여유가 있다면 안 빼고 다른 방향으로 심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남아있는 뿌리가 염증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폭이 여유롭지 않다면 반드시 그 치아를 빼고 중앙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상황이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아마도 원장님께서 남은 뿌리에 염증이 없는 게 확인되고 보폭이 충분하셨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나머지 쪽 심어도 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통증만 지금 현재 없으니까 심어도 이 다음에 거기 뭐 그렇게 공간이 생기고 그게 돼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 이왕 심을 때 하나를 심더라도 내가 너무 긴장하시면 몸살 감기 걸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수면 방식으로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린 이런 특수핀이나 내비게이션으로 절개하지 않고 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 치아가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종이에 펀칭하듯이 가볍게 심어드리면 붓거나 피나거나 이런 완성 시기도 좀 땡길 수가 있고, 사실 제 경험상으로 제가 25년 동안 임플란트 심으면서 보니까 요거를 절개했을 때보다 같은 조건이라면 무절개로 어떤 특수핀이나 내비게이션 방식으로 했을 때가 수명이 좀 더 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임플란트 뭐 무방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또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도 잘 알려주셨으니까요. 시술 받으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처럼 임플란트와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0012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틀니 이야기도 저희가 좀 네. 하다가 말았는데, 틀니로 인한 불편한 뭐 통증 때문에 임플란트로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사실은 25년 동안 수술하면서 지난 90년대에는 안타까웠던 사실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제 수술 통계의 5%가 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임플란트 하시죠? 하면은 이 나이에 내가 해서 뭐하게, 이런 표현이 많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틀니를 많이 끼신 경우, 아니면 심지어는 아예 방치하신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2010년도 접어들면서 아마도 100세 시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부에서 65세 이상 분들한테 드리는 두 개의 보험 혜택의 효과로 보고 있는데, 제 경우에 보니까 45%를 넘어서고 있고, 2015년도 이후에 보면 80대나 90대에도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우리가 수명이 100세 시대로 확실하게 정착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틀니 끼신 분들은 이 뼈에 흡수가 너무 많아서 못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셔서 아마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동영상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네.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똑딱이 방식인데, 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 세 번째와 세 번째 자리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같은 하늘색 길이 연결돼서 딸깍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되게 되면 밖에서는 똑같은 완전 틀니지만 안에서 임플란트가 잡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똑딱이 방식, 로케이터 방식보다 좀 더 편한 방법은 이 앞니 쪽은 신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8군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영향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이 앞쪽에 3개나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이 앞니를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면 앞니가 고정됐기 때문에 틀니가 완전 틀니에서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드는 부분 틀니가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면 식사하실 때 훨씬 더 편안할 수가 있겠죠.
100세 시대에 맞는 방법은 당연히 완전 틀리든 부분 틀리든 완전하게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소 6개에서 10개, 6개나 8개나 10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완전 틀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식립된 당일날 고정이 잘 된 경우에는 그날 이런 식으로 기성 기둥을 올리고 임시치아까지 해주면 틀니가 고정식으로 당일날부터 바뀔 수도 있거든요. 100%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신경 쓰셔서 틀니를 안 껴야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가 스트레스 적게 하려면 뭐든지 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잘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 그만큼 없어지고 네. 영양분 섭취 잘 되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끈덩끈덩하는 정도가 심할수록 이 턱관절이 안정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부분 틀니가 되든 이런 식으로 틀니를 장착하지 않게 된다면 이 턱관절은 훨씬 더 편안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조금 좀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틀니를 임플란트로 교체하는 3가지 다른 방법들 나눠서 설명해 주셨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68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고 이 처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죠. 이분은 사실 5년 전 63세 때 사고에 의해서 이를 다 뺄 수밖에 없었고, 네네. 이 당시에 뺄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주위에 계신 분들이 임플란트 하고 났더니 너무 아프다, 아니면 그거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 이런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분이 겁나서 못 하셨던 거고, 틀니의 특성상 지난 5년 동안은 틀니가 있으면 처음에는 이게 꽉 잘 맞았거든요. 근데 저작압에 의해서 뼈가 가라앉게 되니까 틀니는 위에서 딸각딸각 놀게 되고, 5년 만에 사실 치과를 찾으신 이유가 더 이상 이제 말씀하시거나 식사하실 때 틀니가 불편했기 때문에 오셨고, 저는 이분을 사실 핀으로 절개하지 않고 가능한가 분석을 했더니 다행히 지금 가능한 상태였고, 근데 이분이 만약에 2, 3년 정도 더 틀니를 쓰셨다면 아마 잇몸을 절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한테 적극적으로 선생님 지금 수술하시면 종이에 펀칭하듯이 핀만 꽂아서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다시 틀니를 만들어 드리면 2, 3년 뒤에는 뼈가 더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절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하는 건 좋은데 나 혈압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주무시는 동안 이 위턱에 이렇게 8개의 임플란트 들어가고 아래턱에 들어가고 해서 16개의 임플란트를 주무시는 동안 하신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틀니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받고 이제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잃어버린 치아 기능을 되살려주는 임플란트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전화 주시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4년생입니다. 네, 그러시고요.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이 틀니가 네. 네네. 했는 지가 한 4, 5년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틀니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크게 뭐 불편한 점은 없는데 이거를 이제 바꿔보려고 네. 그래서 전화를 혹시 저기 우아래가 다 완전 틀리신가요? 부분 틀리신가요? 예, 위아래 똑같이 틀립니다. 완전 틀리 본인은 없으신 건가요? 예, 없습니다. 예. 혹시 어떤 뭐 전신 질환은 없으시고요? 당뇨나 혈압이나 있습니다. 당뇨. 당뇨만 있으신가요?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위아래 아무런 불편이 없으시더라도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위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10년이 앞으로 더 지나도 큰 변화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이 아래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머리에서부터 4번째와 5번째 치아 부위까지 이렇게 신경관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이 신경관과 턱뼈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틀니에 의해서 이 신경관이 있는 위에 부분의 뼈가 다 녹아버리면 이 신경 자체가 잇몸에 거의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가끔 있거든요. 사실 한 3일 전에 오셨던 분도 그런 상태로 오셨는데 문제는 처음에 뼈가 이렇게 있으면 틀니가 안착이 되니까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꾸 가라앉게 되면 나중에 이 잇몸이 평면이 됐기 때문에 틀니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씹으면 계속 덜그락덜그락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틀니에 접착제를 쓰실 수밖에 없는데 문제점은 접착제를 쓰면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잇몸뼈는 더 많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포감 때문이라면 용기를 내시면 주무시는 동안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경제적인 문제라면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위아래 똑딱이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가능하다면은 위아래를 다 16개, 위아래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16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라도 틀리다 안 하시면 좋겠고, 앞서서 전신질환에 대해서 여쭤봤던 이유는 이 틀니를 가지고 사용을 한 2, 3년에 한 번씩 바꿔주셨다면 좀 덜하지만 아마 익숙하시기 때문에 몇 년간 계속 쓰셨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윗니 아랫니 맞춰준 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귀 앞에 손을 대시고 아 벌려보시면 움직이는 이 관절 높이가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턱 관절이 안정되지 않으면 당뇨라든가 이런 질환에 조금 더 빨리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54년생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100세 시대에 그 이상을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셔서 위아래 정말 뼈가 얼마나 없는지 분석하고, 정말 없다면 아까 동영상 2번째처럼 부분 틀니를 할 수도 있고, 뼈만 있다면 당연히 16개 이상 심어서 이제는 뭐든지 다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네. 더 방치하시다가 뼈가 신경 근처까지 노출이 되면 정말 이제 난국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좀 빨리 용기를 내시면 좋겠고, 지금 잘 쓰신다고 하지만 모든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식사 시간이 좀 더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대체해서 뭐든지 드시면서 식사 시간도 적당히 줄이시는 게 좋을 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 틀리하고 계신데 충분히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셔서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들 잘 참고하셔서 임플란트 시술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많이 먹어서요. 네네네. 82세, 뭐, 네네, 87. 92%이라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네.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시고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이거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서요. 예, 어떤 지금 상황이신데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50견이 원전하는데 지금 50견을 하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요. 50견이요? 예, 50견이 이거는 제가 그냥 50견이라 붙인 건데요. 아, 네네네네. 지금 좌측 어깨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자도 예. 50견 같이.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씀드려요. 코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바로 밑에 앞니 3개를 임플란트를 했고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우에는 이제 하나를 이제 했고요. 네. 우에. 예. 네. 그리고 이제 좌측 밑에 코를 중심으로 해서 제 예. 기준으로 해서 좌측의 밑에는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인명으로. 틀니도 안 끼셨고요. 네, 틀리도 아무것도 없이. 네. 예. 그러면은 그리고 혹시 또 이제 네. 우측에는 그 우에는 이제 틀리니까요. 우에는 전체가 틀리니까 우에 네. 밑에 오른쪽 밑에는 본니가 지금 4개인가 5개인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어르신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이어봤으면 네, 되게 네, 네. 복잡하게 생겼네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최근에도 그 87세 되신 분들 수술 많이 해드렸고요. 예. 연세는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선생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그 어깨 이 오십견 많이 결린 거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예. 실제적으로 2가지 병행을 좀 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 좌측편에 치아 없다는 쪽에 예. 임플란트를 하든 안 되면 틀니를 끼워서라도 이 축선, 치아의 높이를 맞춰줘야 되고요. 이거를 예. 맞춰준 상태에서 턱 관절이 안정돼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 근육 자체가 많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턱 관절에 대해서 완전한 치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 오십견이 있거나 하면 저희하고 같이 이 턱 관절과 오십견하고 같이 보는 또 정형외과가 됐든 어떤 의원 쪽에 저희하고 같이 협진으로 이 오십견도 해결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이 매번 가서 물리치료하고 해도 이게 안 낫는다면 사실은 이 왼쪽 아래 치아가 빠진 것 때문에 이 턱관절 축이 이렇게 기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왼쪽 아래 치아를 갖다가 반드시 해 드려야 되고 만약에 예. 비용적인 것만 괜찮다고 하시면 사실은 위에도 부분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몇 개 더 넣어서 틀니를 안 하시고 교합선을 맞춰주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게 치과 쪽에서만 치료를 해서 교합 설정을 했을 때 이 근육 문제까지 풀릴 확률이 높다면 치과에서 먼저 치료를 할 거고요. 혹시나 이거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하면 이 턱 관절을 같이 봐줄 수 있는 이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병원하고 치과하고 협진으로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했으면 하는 게 일단 없는 자리에 될 수 있으면 임플란트, 그리고 비용이 너무 부담되시면 아래쪽에도 오른쪽 아래에 자연치가 있지만 부분 틀니를 해서라도 뭔가 이 높이를 맞춰주는 게 너무 중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높이를 맞춰주고 나서 이 근육 쪽에 반응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주무시는 동안 심게 되면 사실은 이 뽑는 것보다도 임플란트가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시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근처에서 아마 턱관절 쪽을 잘 보는 그런 치과를 찾으신다면 네. 임플란트든 틀니든 턱관절이 안정되는 높이 찾아주고 그런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꼼꼼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점들 잘 참고하셔서 좀 시술을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저희 송영고 원장과 함께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법이 중요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 얘기도 저희가 앞전에 조금 나눴는데 네네네.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좀 있다면서요? 네, 예. 3년 이상 제가 방송 나오면서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임플란트 하기 전에 근처에 믿을 수 있는 본인하고 궁합이 맞는다고 하죠. 그래서 마음적으로 저 원장님이라면 정말 나를 잘 케어해 줄 것 같다. 이런 병원을 잘 찾으시고 그 치과 원장님께서 이렇게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같이 잘 상의해서 하면 좋은데 네. 많은 분들이 일단은 이가 너무 아파서 그런지 빼고 봅니다. 근데 빼고 나서 3주, 4주 이 애매한 시기에 오시면 어떤 경우에 할 수 없이 3, 4개월 기다릴 때도 있거든요. 네. 그거 왜 그러냐면 3, 4주 됐는데 몸에서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확신이 되면 그때 수술해도 되지만 가끔은 이 몸에서 잘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잘못 건드려 놓으면 더 안 좋아질 때도 있어서 그렇죠. 자연 치유가 될 때까지 3, 4개월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들 아래턱 같은 경우 빼면서 바로 심더라도 한 2달 정도면 충분하고 위턱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빼면서 심었을 때 한 4개월 정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치아가 만들어져야만이 이 턱관절과 몸이 편안해질 수가 있는데 네. 빼고 애매한 시기에 오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요 4개 치아가 안 좋아서 빼고 기존 방식대로 하자면 4개월이 됐을 때 이 빨간 선 광대뼈 안에 빈 공간인데 톡톡 쳐서 올려주면 요 부위가 상악동 거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뼈가 6개월이 지난 10개월, 이를 뽑은 지 10개월이 됐을 때 이제 뿌리 부위가 식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10달이 가는 거고, 만약에 원장님하고 상의가 잘 되셔서 이 조건에 맞는다. 무슨 얘기냐? 이 좁은 빨간 선에서 여기까지의 이 좁은 뼈가 1.5mm밖에 안 돼도 튼튼한 경우에는 당일날 빼면서 모든 과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모의 수술을 통해서 좋은 자리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뽑은 당일날 4달 안 기다리고 상악동 거상하고 이미 모의 수술을 통해서 좋은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임플란트 뿌리까지 이렇게 심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보여드린 동영상이나 이 동영상이나 결과는 같지만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10달 시간이 지나서 이런 뿌리가 심겨질 건지 아니면 이 뽑은 당일날 이런 결과가 올 건지, 그리고 요새 다들 바쁘시고 한데 이런 식으로 하루에 끝날 수 있는 게 7, 8번 방문하게 되고 4개월, 10달 이때 또 잇몸 절개하거나 수술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3번 이상의 수술이 당일날 이렇게 한 번에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플란트를 하실 생각이거나 치아를 빼야 된다면 원장님한테 이거 빼면서 그날 심을 수 있는지 이런 네. 상황에 있어서 충분한 상담을 해서 시간과 기간과 수술 횟수를 좀 줄이는 그런 방식을 찾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발치 후 즉시 식립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발치 후 즉시 식립은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무리 없는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네네. 시술을 앞둔 환자 입장에서 좀 주의할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 치아가 일단 오래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를 살릴 수 있는 한 살리는데, 만약에 이 자연 치아가 옆에 있는 치아에 영향을 미쳐서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빼야 되고, 네. 빼게 된다면 빼면서 그날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꼭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든 자연 치아든 잇몸에서 피가 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잇몸 안쪽에 칫솔질로 해결되지 않는 부위를 스케일링을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6개월마다 치과에 가셨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피가 난다면 빨리 방문하셨을 때 자연 치아든 임플란트든 수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변에 본인께서 계속 다니시는 치과 의사 잘 살고 있는가 6개월에 한 번은 좀 꼭 네. 찾아보는 시간의 여유를 갖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치과랑 좀 친해져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자, 오늘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다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영고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